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3월 6일 금요일 드디어 한 주의 마지막 날이 돌아왔습니다. DJ 대박의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이번 주 정말 정신없었죠?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고 주식은 출렁이고 크립토는 반등하고 정리할 게 많은데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커피 한 잔 준비되셨으면 시작할게요. 먼저 서울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3도. 안개가 좀 끼어 있고요. 습도 75%, 쌀쌀한 초봄 날씨입니다. 3월이라고 봄인 줄 알면 큰 코 다쳐요. 출근길에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아직은 패딩이 답입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이니까 그나마 하늘은 괜찮을 거예요. 미세먼지 민감하신 분들만 마스크 챙기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말에는 기온이 좀 올라간다고 하니까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은 토요일이 좋겠습니다. 물론 세계 정세가 이런데 마음 편히 나들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자, 이제 미국 증시 들어갑니다. 어젯밤 또 빠졌습니다. 다우존스가 784포인트, 1.6% 하락하면서 47,955에 마감했고요. S&P 500은 0.81% 하락, 나스닥은 0.61% 내렸습니다. 이번 주를 한번 쭉 훑어볼게요. 월요일은 전쟁 발발 첫 거래일이라 충격으로 시작했고, 화요일에 다우가 902포인트, 1.8% 폭락했습니다. 수요일에 238포인트 반등하면서 좀 살만하다 했더니 목요일에 다시 784포인트 빠진 겁니다. 올라갈 때는 살금살금, 빠질 때는 와르르. 전형적인 약세장 패턴이에요. 한 주 내내 시장이 제대로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원인은 하나, 중동 전쟁입니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6일째 접어들면서 원유 가격이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섰거든요. WTI 기준 81달러 50센트까지 치솟았습니다. 하루 만에 8% 가까이 오른 건데요. 유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냐? 물류비가 올라가고, 물류비가 오르면 물건 가격이 올라가고, 물건 가격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죠.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못 내려요. 금리가 높으면 기업들 돈 빌리기 어렵고 주가 할인율도 높아지면서 밸류에이션이 눌립니다. 이 악순환이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올해 초만 해도 연준이 상반기에 금리를 2번 정도 내릴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전쟁 때문에 그 기대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요. 금리 선물 시장을 보면 상반기 인하 확률이 크게 줄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올해 재미있는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작년에 가장 못했던 섹터들이 올해는 주도주가 되고 있어요. 에너지, 소재, 필수소비재, 산업재, 유틸리티 섹터가 각각 연초 대비 10% 이상 오르면서 S&P 500을 이기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섹터는 전쟁 덕분에 전쟁 탓에 독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방산 ETF도 강세입니다. 전쟁이 나면 에너지와 방산이 오른다는 건 슬프지만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죠. 반면 작년에 빛났던 기술주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부진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AI 관련주는 여전히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브로드컴. AI 반도체 기업이죠. 어제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 기대를 크게 넘기면서 주가가 4.8% 올랐습니다. 시장 전체가 빨간불인데도 브로드컴은 파란불.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여전히 뜨겁다는 걸 보여줬고요. 2분기 가이던스도 좋았습니다. 조정 EBITDA 마진을 매출의 68%로 전망했거든요. 전쟁 와중에도 AI 투자는 꺾이지 않는다는 시그널이에요. 재미있는 뉴스도 하나 있었는데요.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금 거래를 체결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영 광산 회사 미네르벤이 순도 98% 이상 금 최대 1톤을 미국에 공급하고 원자재 거래 회사 트래피구라가 운송을 담당합니다. 전쟁 시기에 전략 자원 확보에 나서는 미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일입니다. 비농업 고용지표, 논판 페이롤이 발표되어 매달 첫째 주 금요일에 나오는 건데 이번엔 둘째 주로 밀렸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용이 너무 강하면 연준이 경제 괜찮으니까 금리 안 내려도 되겠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너무 약하면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가 커집니다. 어느 쪽이든 변동성은 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관망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말 앞두고 큰 베팅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요. 글로벌 뉴스로 넘어갑니다. 이란 전쟁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솔직히 이게 지금 모든 걸 지배하는 변수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 작전명 에픽 퓨리, 한국어로 하면 장엄한 분노라는 이름인데요. 6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다음 최고 지도자 선정에 관여하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건 외교적으로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다른 나라의 지도자를 미국이 정하겠다는 건 사실상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를 공식화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미국 국방장관 헤그세스도 이란은 미국을 이길 수 없다고 발언했고요. 이스라엘 외무장관 카츠는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해 11월에 이미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암살을 목표로 삼았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항공업계도 큰 타격을 받고 있어요. 인도 인디고 항공이 3월 6일 국제선 112편을 취소했고 전 세계적으로 시민 대피 작전이 진행 중입니다.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최대의 적이거든요. 유엔 안보리에서도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3월 의장국인데 멜라니아 트럼프 영부인이 회의를 주재했어요. 보통은 유엔 대사나 고위 관리가 하는데 영부인이 한다는 건 이례적이죠. 한 가지 더,
인도에서도 안보 이슈가 있었어요. 인도 육군이 카슈미르 라조리 지역에서 테러 침투 시도를 저지했다고 합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가 다른 지역에도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세계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자, 크립토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주식 시장과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비트코인이 74,000달러까지 반등했어요. 한 달 만에 최고점이고요. 전쟁 시작 이후 약 10% 상승했습니다. 주식은 빠지는데 비트코인은 오르는 역행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 역할을 하면서 안전자산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고 봅니다. 중동 지역 투자자들이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옮기고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달러가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비트코인이 오르는 건 비트코인이 달러나 금과 다른 독립적인 안전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다만 비트맥스 창업자에서 헤이즈의 경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데드캣 바운스일 수 있다고 했거든요. 죽은 고양이도 높은 데서 떨어지면 튀어오른다는 좀 잔인한 비유인데 투자 용어예요. 비트코인이 아직 미국 기술 조화의 상반관계를 완전히 끊지 못했다는 거죠. 83,737달러를 주봉 기준으로 돌파해야 진짜 추세 전환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봐야 할 구간입니다. XRP는 1달러 42센트 부근에서 거래 중이고요. SEC가 암호화폐의 기존 증권법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놨습니다. CLARITY 법안도 연내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JP모건, 리플, 코인베이스 CEO가 전망했어요. 규제가 명확해지면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호재입니다. 그동안 워렌 버핏 같은 전통 금융계 거물들이 크립토를 안 만진 이유 중 하나가 규제 불확실성이었거든요. 그게 해소되면 판이 바뀔 수 있습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 10극도의 공포 상태입니다. 100에 가까우면 탐욕, 0에 가까우면 공포인데 10이면 거의 바닥이에요. 역사적으로 이런 극도의 공포 구간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수익을 본 경우가 많았지만 물론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참고로 김치 프리미엄, 한국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 가격 차이도 주시해보세요. 원화 약세와 맞물려서 김프가 움직이면 한국 시장만의 독특한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11.27%, SK하이닉스 10.84%, 한미반도체는 무려 20.85%, 현대차 9.18%, SK스퀘어 11.05% 올랐습니다. 수요일에 패닉셀 한 분들은 정말 속이 쓰리겠지만 이래서 극단적인 공포에 매도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죠. 물론 반등이 계속될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전쟁 상황이 악화되면 또 빠질 수도 있어요. 뉴욕타임스가 한국 시장을 뒤흔든 24시간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을 정도로 글로벌 관심도 컸습니다. 한국 증시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대단한 거예요. 코인피디아 분석이 흥미로운데요. 지난 4개월간 코스피가 80% 폭등하면서 레버리지 투자와 ETF 거래가 기록적이었는데 그 사이 비트코인은 52%나 빠졌거든요. 주식으로 몰렸던 자금이 이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37억 달러를 빼기 시작했고 이 자금 일부가 크립토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환율은 달러당 1,477원 68전, 전일 대비 1.05% 올라서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때문에 안전자산인 달러의 수요가 몰리면서 원화가 밀리는 거예요. 수출 기업에는 유리한 환율이지만 해외여행이나 유학자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환율 체크 잘 하세요. 참고로 달러 인덱스 DXY도 강세인데 이건 전 세계 자금이 달러로 몰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전쟁 시기에 달러는 언제나 인기가 많습니다. 엔화나 유로 대비로도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부동산 소식 짧게 보겠습니다. 3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약 9,600가구인데 작년 같은 달보다 65%나 줄었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40% 감소해요. 공급이 줄면 가격 상승 압력이 생기죠.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세 공급 부족과 대출 규제 강화 영향으로 올해도 상승 흐름을 이어갈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놨다는 뉴스도 있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재미있는 소식 하나 들려드릴게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과학자들이 달 표면 레굴리스라고 하는데요. 이 달 흙에서 병아리콩을 키우는데 성공했답니다. 달 농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달에서 콩밥을 지어 먹을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건데 전쟁 뉴스에 지친 마음을 잠깐이라도 환기시켜주는 소식이었습니다. 인류가 지구에서는 서로 싸우면서도 동시에 달에서 콩을 키우고 있다니 이게 인간이죠. 첫째, 이란 전쟁 6일째, 유가 81달러 돌파, 인플레 우려 확산, 내일 고용 지표까지 나오면 연준 금리 전망에 큰 영향이 있을 겁니다. 둘째, 비트코인 74,000달러 반등, 디지털 안전자산으로 부각, 다만 공포 탐욕지수 15로 극도의 공포 상태, 데드캣 바운스 가능성도 열어두세요. 셋째, 코스피 12% 폭락 후 9.6% 반등,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오늘 장도 큰 움직임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금요일이니까 한 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역사적인 한 주였어요. 이런 시기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무리한 레버리지는 자제하시고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세요. 공포에 팔지 마시고 탐욕에 사지 마시고 자기 원칙대로 움직이는 게 결국 살아남는 길입니다. 더 자세한 시황 분석은 쟁진영 캄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업다운 대박 채널도 놀러 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엔딩곡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금요일 되세요. DJ 대박이었습니다. Like smoke beneath the stars. I'm wearing your coat in this city of strangers. The sleeves are too long, but it keeps